이제 전기차 수요는 좀 줄고 반면에 이제 ESS 수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우리 업체들도 이제 ESS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고요. 태양광 설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트럼프가 화석연료의 시대로의 회귀 막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 대안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봐도 단기간에 미국에서 지금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죠. 장기간 침체를 겪던 2차 전지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 반등의 이유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던데요. 하나는 ESS 수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수요가 확대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튬 가격이 올랐다. 이 분석 어떻게 이사님은 보십니까? 네, 뭐 맞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좋다. 아, 그래요. 요 세 가지 이제 요소인데요. 일단 ESS는 그동안은 사실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뭐 같은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전체 그 EV 쪽을 100으로 보면 ESS는 뭐 한 10% 수준 뭐 이 정도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장으로 봤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수요는 좀 줄고 반면에 이제 ESS 수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이제 ESS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고요. 그 얘기는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설치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뭐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은 이게 ESS가 보통 풍력 태양광에 붙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에 많이 붙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이 그렇죠. 전력을 생산하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붙는데 태양광 설치량이 뭐 글로벌리 압도적으로 많이 압도적이죠. 늘어났잖아요. 뭐 작년도에만 아마 그 지붕 위에 올라간 것들 그건 통계 잘 안 잡히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하면 뭐 일각에서는 600기가와트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700기가라고 뭐 통계를 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년에 600기가의 태양광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ESS 시장의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저변이 확 확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부터 태양광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후행해서 ESS 수요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특히 이번 ESS 그 증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ESS 시장이 10기가와트 아워가 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한 50기가와트 아워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매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일반 시청자들께서 아니 지금 미국은 또 트럼프가 다시 기존의 네. 화석연료의 시대로의 회귀 막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 대안이 없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독서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뱉지만 이번에도 이제 그게 사실은 드러났죠. 왜냐하면 IRA가 이제 무력화되면서 이제 OBBBA 저희는 네, 이제 One 오빠라고 네. 하거든요. 네, 오빠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보조금을 이제 2027년 말까지 완공을 하면 받거나 또는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을 하면 받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이제 과거 IRA보다는 확 약화가 된 거죠. 그렇죠. 약화가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착공이 그럼 조건이 뭐냐? 이걸 또 이제 한 번 더 트럼프가 또 훼손을 시켰거든요. 원래 미국에서의 착공 조건이라면 거의 한 13년 동안 전체 투자액의 5%만 증명을 하면 내가 지출했다는 걸 증명만 하면 착공 조건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착공으로 인정받으면 4년 안에 건설만 하면 됩니다. 네. 완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5% 룰을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무조건 그 피지컬한 워크
그러니까 유형의 어떤 그 작업을 해야지 착공으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풍력 단지 같으면 삽을 떠서 밑에 파운데이션을 공정이 세워야 일어나야 되고 된다 현지에서. 태양광은 이제 그 모듈을 올릴 수 있는 랙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까다롭게 된 네. 거죠. 근데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못 건드린 게 있어요. 제일 못 건드린 게 뭐냐면 소급 적용을 못한 거죠. 만약에 소급 적용을 이걸 했다면 미국의 전력난이 일어나겠죠.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지붕 위에 올리는 루프탑 태양광 1.5메가와트 이하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또 이 5%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봐도 단기간에 미국에서 지금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연가스하고 원전인데 그 이외의 것은 천연가스도 지금 바틀렉 때문에 지금 현재 주문하면 2030년 넘어야지 이게 신규 건설이 됩니다. 원전은 뭐 10년 이상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이 풍력 태양광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여유를 두면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많이 늘면 늘수록 ESS 설치가 수요도 자연스럽게 또 재밌는 것은 ESS에 대해서는 제한을 거의 안 둡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ESS에 대해서는 뭐 몇 년까지 해라는 이런 게 없고 기존의 2032년 IRA에 있던 그것과 동일한 지금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ESS 시장이 과거에는 전기차 대비 10% 많아야 15%였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한 50% 이상으로 그런 전기차 정도로 배터리 시장 전망을 대비해서 하는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한 내년 정도까지는 약간 정체기일 거거든요. 보조금을 이제 9월 말 기준에 없애기 때문에. 근데 ESS는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비중을 보면 내년도에는 한 60에서 한 70%까지 그래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중국산을 막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도입이 돼 있어요. 이번에 OBBBA 안에도 내년부터 비중국산 비중을 갖다가 60%를 무조건 해야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 5%씩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미국의 ESS는 다 중국판이거든요. 중국의 싼 LFP 배터리로 전부 다 건설을 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나머지 ESS 설치 사업자들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업체들이 전부 한국 배터리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뭐 LG라든지 SDI는 상당 부분 좀 확보를 했고요, 고객들을.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컸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발 ESS 특수가 미국 시장에 그게 이제 또 가장 생겨날 기본이죠. 거다. 예,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미국의 ESS 시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래요. 그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럼 리튬 가격 얘기 좀 해주시죠. 리튬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때마다 달라요. 이 가격이 높아서 좋을 때도 있고 낮아서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중간 정도면 좋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불과 한 3년 전에 리튬이 막 천정없이 올라갈 때는 그때는 이제 그 고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고점을 딱 치고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관련주들이 못 올랐죠. 왜냐하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초용적인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면 수직 폭락했어요. 거의 뭐 소재마다 다르지만 리튬에 연동된 것들이 많이 빠진 거는 10분의 1토막 이상 나기도 했었고요.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캐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캐즘이 아니라고 하죠. 캐즘이 아니고 정책적인 후퇴였어요. 특히 유럽의 정책적인 후퇴. 보조금을 주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어났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서 CATL 기준으로 보면 CATL은 직접 광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이춘이라는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밝힌 게 요게 우리가 채굴하는데
자기가 수요하는 거지만 10만 위안 정도는 되면 우리는 뭐 BP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탄산 리튬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이제 그 재련하는 광구가 6만 위안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고점이 제가 하도 높아서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수십만 위안이었어요. 근데 그게 6만 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심하다 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구두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건 구두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여러 번 대부분 산업들에 보면. 근데 이번에는 직접 광고 생산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라이센스의 그 만기를 터미네이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리튬 가격들이 중국에서 거래되는 리튬 선물 가격들이 상가를 갔죠. 그 뒤로 계속 지금 강세입니다. 강세라서 지금 한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보니까 8만 위안 중반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6만부터 8만 위안 중반 정도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비율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은 리튬 가격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너무 손실이 큰 상태고 이거는 모든 밸류 업체들로 보면 사실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들 제외한 나머지 밑에 소재단 업체들은 전부 적자입니다. 아주 큰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한 10만 위안 근처, 한 9만에서 10만 위안 정도에서 배터리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괜찮다.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그 배터리의 가격을 또 좀 증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6만 위안까지 떨어진 것이 이제 너무 과도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화되는 국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그 배터리를 주문을 해야 되는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계속 침체돼 있으면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뭐 좋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거든요. 배터리 가격과 소재 더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그럼요. 수요를 늦게 넣죠. 미룬다는 얘기죠. 주문을 늦게 넣고 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쌓는 걸 갖다가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고 그것도 의미 있게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야, 좀 빨리 주세요. 그게 이제 옛날에 2021년, 2022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업체들이 실적들이 엄청 좋았는데 그 실적에는 사실은 실제로 팔리는 차도 있지만 그 외에 업체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스타킹을 하자. 재고를 쌓아놓자 하는 이런 수요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되면 좀 정상화된다.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죠. 결국 중국 내에 이러한 리튬 공급의 직접적인 규제가 네. 국내에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들로서는 긍정적이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네, 이게 네. 어떤 실적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그렇죠. 있다. 네, 실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출발점이 이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업체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 같고 2027년은 사실은 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네. 2027년부터는 한국 배터리가 장착이 된 전기차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이 이제 보릿고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ESS 하나랑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이 이제 10월달에 사중전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보면 자국 내에 엄청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과도하게 모든 것들을 육성을 하죠. 2차 전지도 그렇고 2차 이제 태양광도 뭐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낮아진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짓이죠. 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왜냐하면 무역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들밖에 못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벽 때문에 지금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경기가 훨씬 안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 보면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아무리 재정 투입을 하는데도 업체들이 서로 경쟁 때문에 단가를 낮추니까 피가 낮아지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이 일회성적인 게 아니고 좀 구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국 정부가 좀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그리고 좀 중국 시작된 것 같다. 내에서도 이런 이른바 청정 산업에 그렇습니다. 경쟁하는 기업들 간에 살아남을 기업만 살아남아라. 그렇죠. 어떤 이런 네.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네네네. 음.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도 그 중국한테도 좋은 것일 것 같고요. 글로벌 중국의 공급 과잉을 다 받아줘야 되는 다른 국가들한테도 사실은 그래요.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네. 오히려 유럽의 EU의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는 달리 상당히 앞으로 이 호조가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는 상당히 제가 계속 예전에 2022년, 2023년부터 배터리 쪽 버블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캐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EU의 전기차 판매가 성장이 급감하면서부터였어요. 이제 급기야 작년에는 이제 소폭 역성장을 했죠. 주던 보조금들을 뚝 끊었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CO2 배출 규제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 돼서 그러니까 2023년, 24년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CO2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뭐 원래 했던 계획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매년 단위로 CO2 배출에 대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5, 6, 7에서 3년 동안 평균 내서 7년 말에 이제 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규제의 총량은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를 많이 확대를 했죠. 특히 3만 유로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들 출시를 많이 늘리면서 판매가 확산되고 있고요. 확산되면서도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이제 9월부터 시작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많은 주요 자동차를 많이 파는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 또는 지원 제도를 다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 제가 연초에 보고서를 낼 때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성장할 거다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봤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감안하면 연간으로 아마 거의 한 30% 육박할 것 같아요. 상당하군요.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295만 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16%에서 30% 되면 한 4, 5%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의 전기차 판매가 제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의 예상보다 더 감소폭을 이게 더 상쇄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요의 바텀은 이제 확인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 EU는 CO2 배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그 프레셔가 더 높아지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판매 훨씬 더 늘어나겠죠. 절대적인 수량으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급등에 관련한 ESS 수요의 증가, 또 동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다시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장 여건을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 EV에 집중할지 2차 전지 업체들이 또는 ESS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투자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이거 원래 우리 업체들은 약간 중고가의 전기차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 전략이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중저가의 전기차들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대가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잘못 써서 LFP 배터리를 우리가 도외시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 업체들이. 시장을 이제 중저가의 전기차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 우리가 하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더 낮은 LFP 배터리가 대세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업체들이 전부 다 LFP 배터리 생산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일부 빠른 LG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ESS가 대부분 다 LFP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업체들이 전략을 확정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중국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당했다가 안 되겠다.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LFP 말고 최근에 이제 LFP보다 조금 더 주행거리가 길고 단가는 비슷한
망간 리치 배터리가 네, 있어요. 들어봤어요. LMR 배터리 네. 또는 그다음 이제 넘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에 대응을 못해서 완전히 망가진 한국 업체들이 좀 정신을 차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EV니 ESS니 뭐 뭘 하는 거 뭐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뭐 로봇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UAM이란 이런 데도 이제 배터리들이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요. 한국 업체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한다. 좌판을 깔고 옛날에는 백화점에서만 팔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아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반도체 2차 전지 산업 혁신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2차 전지 혁신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어떤 걸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직 그 세부 과제 사항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그 국정과제 발표된 거 안에서 ESS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그럼요. 네. ESS를 갖다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 ESS 시장도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늘린다고 가정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이미 뭐 산업부가 3.2기가와트아워에 입찰을 한번 했었고요. 매년 제가 봤을 때는 한 5, 6기가와트아워 이상은 우리가 ESS를 꼬박꼬박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과거부터 준비하고 있던 그 고도화. 그러니까 중국 업체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4세대 배터리 쪽에 R&D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 시장을 좀 선점하자. 요것과 ESS 설치 확대 요 두 가지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생산 세액 공제가 있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생산 세액 공제를 반도체는 좀 더 확대하고 배터리 쪽은 좀 새로 도입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판 IRA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은 얘기죠?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실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조금 그 낮추더라도 이런 그 한국판 IRA 도입은 상당히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보면 그래 재생에너지 좋다. 뭐 ESS 다 좋은데 이게 다 중국산으로 도배되는 건 너무 싫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다 또 ESS다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국내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증가한 한국 시장에서 이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번에 나온 그 산업부의 ESS 입찰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와 다른 스탠스입니다. 이번에 산업부의 ESS 입찰에 CATL을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실제로 입찰에 중국 업체들은 참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허들들을 뭐 한국에서 뭐 생산을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A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R&D 기여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그 허들들을 갖다가 입찰 그 규정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다 탈락했고 아예 입찰에도 못 들어왔고 한국의 셀 업체들이 이제 그 LG엔솔하고 SK가 SDI가 받았는데 LG엔솔이 한국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LG엔솔이 한 절반 정도 받고 SDI가 절반 정도 받는 게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SDI가 받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LG엔솔은 중국 난징의 자기 공장이지만 중국 난징에서 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현 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죠. 한국 업체들을 위주로 할 거다.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제조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뭐 중국에서 수입해 그래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의 경쟁 업체들이 있고 한국 업체들도 중국을 제외하면은 글로벌리 잘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라면 당연히 한국을 우대하는 게 맞죠. 그거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략을 굉장히 그 세밀하게 좀 짜고 있는 중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장에서 막 그 일부 뭐 보수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뭐 에너지 전환 해봤자 중국 업체들만 다 좋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가 잘하는 밸류체인들, 자기가 잘하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우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에 와서 WTO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은 맞지가 않은 그런 얘기라서 국내 업체들을 위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확연해질 것이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런 보시면 식의 어떤 정부가 그 화이트 리스트를 만드는 전략이 유효할 때 네. 빨리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품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렇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중국이 문제죠. 네. 중국이 문제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좋은 건 이제 그겁니다. 예. 확실히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견제 장치를 달아야 되겠다는 이 그래요. 글로벌 동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